그냥 임대차 계약을 하지 말고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세요. 그러면 신탁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상담을 많이 오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신탁 관계에서 임대차를 설정해야 되는데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고요. 신탁 관계에서 어떻게 임대차를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특히나 신탁 전 임대차, 신탁 후 임대차, 그 다음에 신탁 기간 중에 임대차, 아니면 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임대차를 할지, 그때마다 다 주의해야 될 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넣어야 될 점이 달라요. 물론 제가 이제 기존 동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딱 설명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하지 말고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세요. 그러면 신탁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그 네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세권자로서 최우선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세를 설명드리면요,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전세 계약 체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전세 계약은요, 엄밀히 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수반되는 전세 계약이 아니고요, 그냥 임대차 계약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부를 때 전세 또는 뭐 반전세 이렇게 부르는데 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러면 전세랑 임대차가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걸 아셔야 돼요.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채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국채, 회사채, 채권 투자, 이런 어떤 금융 상품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식의 채권이 아니고 어떤 권리로서의 정의입니다. 물권하고 채권으로 구분되는데, 여러분,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예요.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나 나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할 때 못하게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배타성이 없어요. 누구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채권 관계의 당사자, 즉 상대방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 내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한테 가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들하고 저랑 뭐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내 돈 빌려갔어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내가 B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다만 A가 B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주면 내가 그때는 B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은 배타적이지가 않고요,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 나랑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권은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가 없어요. 그게 총 8가지입니다.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내고 창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채권 계약들을 전형 계약이라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전형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전형 계약이 아닌 계약들도 존재를 해요. 다만 첩 계약이라든지 장기 매매 계약 같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전형 계약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고요, 비전형 계약으로 새로운 계약을 얼마든지 창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이 제가 아까 총 8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8개 중에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지만 성립을 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등기를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안 생겨요. 제가 여기 이제 도표를 좀 그려놨는데,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민법 총칙 있고 물권법 있고 채권법 있고 가족법이 있어요. 이 물권의 종류를 보시면 이 물권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본권이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뉘고요,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 담보물권으로 나눠요. 용익물권은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남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고 담보 가치만 파악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환가에서 내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유치권,
채권에 대한 질권,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 8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전세랑 임대차로 돌아올게요. 전세는 이 물권 중에 하나인 전세권이에요. 그리고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계약이 아무리 전세 계약이라도 등기를 안 하면요, 그거는 그냥 임대차 계약인 거예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뭐냐면 민법의 채권법 전형 계약 중에 하나예요. 채권 계약이에요. 즉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권자가 너무 막강한 권리를 가지니까 물권에 해당되는 전세가 아닌 채권에 해당되는 임대차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잘못하다 이 보증금도 날리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겨가지고 이 물건에 해당하는 전세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차가 물건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보호를 해주지만 그럼에도 전세권보다 못합니다. 전세권이 최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던요,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권은 있지만 경매 신청권은 없어요. 경매를 신청을 못해요. 남이 하는 경매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만 있을 뿐인데 전세권자는요, 그런 우선 변제적 효력 이외에 경매 신청권까지 있어요. 상당히 막강한 권리입니다. 특히나 신탁관계에서는 전세권만한 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임대차 관계를 계약서를 잘 꾸미고 해도 신탁관계에서는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고 변호사가 아닌 이상 그때마다 그 리스크를 다 챙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시면 전세로 계약하시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전세와 임대차의 차이를 좀 구별하셨으면 좋겠고요. 신탁관계에서 무조건 복잡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라, 이렇게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